안녕하세요. 건강한 의사 오늘의 꿀팁 전달드릴 한의사 김리네입니다. 임신은 소중한 생명을 세상으로 데리고 오는 소중한 그리고 특별한 변화인데요. 이 특별한 변화를 조금 불편하게 만드는 자잘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것이 요통인데요. 오늘은 임신 중 허리 통증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임신 중 허리 통증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 보면은요. 당연하지만 아기랑 자궁의 무게가 늘어납니다. 대략 한 12kg 정도 늘어나는 게 정상인데요. 이 무게가 또 앞으로 쏠려 있으니까 무거운 곳이 앞에 있으니까 중심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거든요. 또 두 번째로 아기를 담고 출산을 하려면 우리 몸에 골반 그릇이 좀 커야 되는데 이 골반 그릇이 갑자기 뼈로 된 게 커질 수는 없으니까 뼈 사이사이에 있는 관절이 부드럽게 늘어나면서 아기를 받아놨다가 나중에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이 느슨해지는 관절이 우리 몸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디 사이사이로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임신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배가 늘어나는데 복부 근육은 그럼 이렇게 억지로 늘어난 상태로 긴장을 하게 되고요. 허리 쪽 근육은 이렇게 꽉 조여진 상태로 긴장이 되니까 복부 근육도 그렇고 허리 근육도 그렇고 부드럽게 움직이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통증이 발생될 수 있고요. 또 문제가 임신 중에는 부종이 잘 생기는데 이 부종이 혈액순환을 방해를 하면서 허리로 가는 그 혈류가 적어지면서 허리 쪽에 통증이 나타나고 또 신경도 원활하게 움직이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이유들로 임신 중 요통이 생기는데요. 자, 어떻게 봐도 이렇게 아플 만한 이유가 많은데 환자분들 중에 30%에서 50% 정도는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고 참으신다고 합니다. 이 참으시는 이유가 뭐냐 여쭤보면요. 출산하고 나면 나아지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해서 참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물론 출산하면 나아지시는 경우가 많지만 임신 중 요통의 특징이 밤에 아픈 거거든요. 한 허리가 아프신 분들 중에 3분의 2가 밤에 아프고 그중에 또 반은 아파서 잠을 못 자요라고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파서 잠도 못 자서 체력이 떨어지고 아파서 못 움직이니까 근력이 떨어진 상태로 출산을 맞이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이게 관절을 느슨하게 해주는 호르몬은 출산 후 100일 정도 후에야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출산 후가 된다고 회복이 금방 될 거라고 예상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좀 산후에 몸조리도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다시 출산을 하실 때 재발되는 경우도 꽤 많고요. 또 다른 얘기 하시는 게 병원에 가도 검사를 못 할 텐데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맞는 얘기긴 해요. 엑스레이라든지 MRI라든지 이게 아기를 가지신 상태에선 제한이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허리 통증에 이런 검사들이 전부 필요하느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병력 청취,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뭐 할 때 아프세요? 아니면 이 동작 따라해보세요 하는 식으로 진단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치료를 못할 정도로 중요한 방해가 되진 않습니다. 또 다른 얘기 하시는 게 병원에 가도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굉장히 강하게 침을 자극을 한다든지 피를 많이 뽑는다든지 하는 거는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좀 강한 치료 말고도 해드릴 수 있는 치료는 얼마든지 많고 그리고 또 병원에 안 가고 버티려다 보면은 집에 있던 약 중에 진통제라든지 파스를 임의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에 있던 약들은 임신하기 전에는 몸에 무해했다고 하더라도 아기를 가진 상태에서는 오히려 유해해지기 쉬워요. 대표적인 예가 파스라든지 여드름 약이라든지 이런 레티노이드 계열의 약물 같은 경우에는 임신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몸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임신을 하신 상태에서는 어떤 치료든 어떤 약이든 평소에 쓰셨던 거라도 병원에서 확인을 받고 이용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치료를 해드릴 수 있을지 병원에 오면 어떤 일을 겪으시는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일단 한의원에 오시면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앉아 계시는지 아플 때는 구부리시는지 펴시게 되는지 아니면 제가 안내해드린 동작을 따라 하실 수 있는지 이런 걸 통해서 관찰을 하게 되고 뭐 하다 아프셨는지 뭐 사고를 당하셨는지 아니면 늘 조금씩 아파졌는지 하는 식으로 병력을 청취를 하게 되죠. 이에 따라서 원래 몸이 좀 허약하셨고 근육도 약간 톤이 낮으시고 이런 분인지 풍한증, 그러니까 추위도 많이 타고 혈액순환이 막아질 만한 요인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아까 관절도 불안정하다 보니까 넘어졌다라든지 사고를 당해서 깜짝 놀랐다든지 하는 일이 있는 타박 손상이 있는지 등을 확인을 하게 되고요.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종류의 치료가 필요하구나라고 계획을 세운 다음에 환자분한테 맞춰야 되겠죠. 배가 이만큼 나왔는데 엎드려서만 할 수 있는 치료를 해드리겠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에 맞춰서 치료를
적당히 조절을 해나가는 거죠. 옆으로 누우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똑바로 누웠을 때는 무릎을 받쳐드리는 게 편할까요? 하는 식으로 체위를 확인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침치료, 부항치료, 뜸, 약침요법, 테이핑, 추나, 한약 등 다양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태에 맞춰서 디자인을 해서 치료를 해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침치료를 포함한 한방 치료를 했을 때 운동이라든지 일반적인 스트레칭이라든지 간단한 치료를 했을 때보다 통증이 2.5배 더 빨리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집에서 편안하게 쉬었다 하는 경우보다 8배 정도 통증이 잘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일단은 효과가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안전할까요? 라고 많이 걱정을 하세요. 임신 중에 약을 많이 쓰지 말자라고 생각하는 거는 모든 의료인들이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쓰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침치료는 전 세계에서 열심히 연구하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연구를 105개를 모아서 분석을 해봤더니 2,400분의 산모를 이렇게 침치료를 했을 때 안전하게 유산이라든지 태동불안이라든지 이런 확률이 높아지지 않았다, 안전하게 치료를 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또 이렇게 되면은 이거 임산부 중에 컨디션이 좋은 사람만 연구한 게 아닐까라고 걱정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1,000분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거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연구를 했냐면은 임신 고혈압이나 임신 당뇨가 있어서 좀 위험도가 높은 산모를 포함을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도가 비교적 높은 산모들을 침치료를 했을 때도 안전하게 침치료가 가능했다라고 하는 게 연구의 결과고요. 가장 많이 보고된 불만은 침 맞을 때 아팠는데요 라든지 침 맞을 때 멍이 들었어요 라는 불안이 아예 없으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통증 강도를 많이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 일단 아까 얘기 드렸듯이 타박 손상 같은 게 있을 때는, 그러니까 사고를 당했다든지 할 때는 약을 같이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흔히 우리가 보통 사람이 다쳤을 때 먹는 약과는 달리 태산반석산이나 안태음 같이 아기의 상태를 안정시키는 약을 기본으로 해서 처방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굉장히 안전한 치료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허리 통증을 위주로 얘기를 드렸지만 입덧이라든지 태동불안, 그러니까 배뭉침 현상이라든지 임신 중 우울한 증상이라든지 임신 중 불면이 있을 때 이렇게 한방 치료는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안전한 치료입니다. 자, 이 외에도 임신 중에 허리가 아프실 때 할 수 있는 간단한 팁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언제나 왼쪽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습관이 도움이 많이 되고요. 주무시면서 커다란 쿠션 등을 이용을 해서 무게를 분산시켜 주시면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신 중에 또 간단한 운동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임신 시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초기에는 아직 그 태반이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를 유지해주는 운동, 요가라든지 필라테스 동작 중에서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이런 동작들을 하시면서도 배에다 너무 힘을 많이 준다든지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임신 중기가 되면 이제 체중이 늘어나는 시기거든요. 이때는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근력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은데 이때 중요한 것은 강한 강도로 세게 운동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낮은 강도로 여러 번, 그러니까 한 15번 정도 반복을 해도 가능한 자세의 운동으로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큰 근육 운동, 그러니까 자잘하게 팔 운동이라든지 발목 운동 이런 게 아니라 허리라든지 엉덩이라든지 이런 큰 근육을 위주로 운동을 하시는데요. 운동을 하실 때 너무 격렬한 운동을 하시는 것보다 예를 들어 임신 전에는 똑같이 스쿼트를 했다고 하더라도 임신 중기 이후로는 벽에 기대고 스쿼트를 해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안정된 자세를 유지해주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임신 후기가 되면은 출산을 대비해서 호흡을 포함한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똑같이 운동을 하시는 동안에도 사람이 힘을 주면은 이렇게 숨을 자꾸 멈추면서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임신 후기에 운동을 하실 때는 무게를 너무 많이 싣지 말고 안정된 상태에서 호흡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가면서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임신 시기별 적절한 운동에는요, 또 임신 중기에는 그러니까 수영 같은 운동도 도움 많이 되겠고요. 수영을 하실 때는 좀 따뜻한 물, 너무 차지 않은 물에서 수영하시는 게 좋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가면서 하시면은 더욱 안전하게 운동을 하실 수 있겠고요. 또 임신 후기에는 주로 많이 걸어서 우리 몸에 산소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주시면은 본인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시고 아기한테도 산소가 많이 갈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자, 산모 여러분과 아기 모두 건강하게 잘 새로운 세상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건강한 의사 꿀팁이었습니다.